전공의들 설득 노력 기울이겠다고 하시면서 오전에 만난 적은 없다고 하셨죠? 예. 제가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만났고 이번 주에도 만나기로 했고 다음 주에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대책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는 거 말고 진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 말고 다른 대책을 여쭤봤는데 또 똑같은 대답이면 소통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주영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전공의들과 상당히 소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주영 의원님 실하고 좀 소통을 간접적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오직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현실 인식이라면 저는 이 의정 갈등은 절대 해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영역은 뭐 가수지망생 많이 뽑는다고 뭐 판소리 무형문화재 그냥 생기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에 모두 나와주셔서 성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 부처에서 너무나 많이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마약 관련해서 지금 재활센터 확대 설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1년 만에 17개소까지 확대를 하셨고 또 전화 상담까지 진행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고 계신가 해서 봤더니 오유경 처장님 그리고 최규환 마약안전기획관님 이렇게 두 분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정말 적은 인원과 너무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제 소아청소년과 소아응급학회에서도 소아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작년 후반기부터는 앞으로 이걸 루틴 검사로 의식 저하 환자에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사실 마약에 있어서 약간 늦은 건 없습니다. 늦었다 싶으면 많이 늦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 기울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재정이나 인력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지원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영유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 이 부분 많이 이제 신경 써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또 많이 애써주시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소아에 있어서는 예방적 의료가 사실 가장 좋은 의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NIP 사업 얘기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도입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데 이때 항상 적절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는가 하는 부분이 또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진료를 할 때 경험을 살려보면 이 약가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 글로벌하게 약에 이제 품절이 생기거나 할 때 우리나라가 좀 뒤로 밀리는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접종비라던가 행위료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NIP 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도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의 전반적인 지원이 하락하는 것도 사실 문제이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원가라던가 접종비 행위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종 시에 수반되는 상담에 대한 그런 적절한 보상이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예방적 의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제가 몇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난 보건복지부 청문회를 통해서 필수료 패키지 및 2,000명의 증원의 근거가 부재하거나 혹은 그 내용과 절차상에 지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사안에 대해서 굳이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2,000명이 제시된 첫 번째 보고서를 아직도 내지 못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께서 직접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전공의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동안에 전공의들 움직임에 변화가 없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설득하실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전공의들 설득 노력 기울이겠다고 하시면서 오전에 만난 적은 없다고 하셨죠? 예. 제가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만났고 이번 주에도 만나기로 했고 다음 주에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는 큰 변화가 아마 없을 겁니다. 어제 정오 기준으로 전공의 출근 레지던트 사직 현황을 받았습니다. 어제 12시 기준입니다. 전공의 전체의 8.4%만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퇴국이 얼마 남지 않은 졸업연차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소수 인기과 중심으로 복귀했을 걸로 보입니다. 9월 모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9월 모집하는 순간 벌어질 일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천명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병원의 사제관계 그리고 수련의 사슬이 붕괴될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역의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라고 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중에 인턴 복귀율은 고작 3.4%라는 겁니다. 전체가 8.4%인데 인턴은 그중에 더더욱 복귀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인턴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인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전공의 1년차에 지원할 자격을 가진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본과 4학년 국시 96%가 미응시했죠. 보건복지부는 이걸 지금 또 하나의 투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은 그냥 학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안 배웠으니까 시험은 당연히 못 치는 겁니다. 그건 휴학을 결정할 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고 그때부터 이걸 다 계산해서 정책을 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존의 전공의들이나 핵심 의료에 굳이 올해까지도 와 있었던 전공의들, 그중에 특히 전연차들 다시 이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내년에부터 지원할 사람이 한 3, 4년 이상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턴 지원할 사람도 없겠네요. 이 릴레이 공백을 제가 이미 지난 청문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정부가 참 속도를 보니 안일하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대책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는 거 말고 진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3년 이상에 대한 대책이면 더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 말고 다른 대책을 여쭤봤는데 또 똑같은 대답이면 다음 청문회부터는 다른 질문을 저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의기특위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 돼 있으시고 공급자 단체 10명 중에 각종 이권이 들어가 있는 병원협회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약사회,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전부 다 들어간 공급자 단체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수요자 단체가 5명, 전문가 5명, 정보위원 6명입니다. 이 구성 자체를 의료계가 신뢰하지 못함으로 새 위원회를 꾸리자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의기특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발의가 되었으니 이쪽으로만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와 다른 창구로 이야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의료개혁 특위에 들어오시면 좋지만 거기에 안 들어오신다 해도 양자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의료계하고만 협의를 한다고 해서 의료개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국민 수용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자 단체, 환자 단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네. 지금 어쨌든 의정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현장과의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소통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주영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전공의들과 상당히 소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쨌든 전공의 문제를 푸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주영 의원님실하고 좀 소통을 간접적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네. 이 문제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마리를 찾으셔갖고 빨리 정말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경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 네. 아직 의료계는 빠진 상태로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받은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입니다. 여기 계획은 좋습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말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되는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가 지금까지 모든 보건복지부가 다 계획과 말은 좋았거든요. 크게 문제가 두 영역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는 전문의가 꾸준히 배출되겠는가 그리고 그 전문의들이 그 대학병원에서 계속 일하겠는가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한지아 의원님께서도 보여주셨듯이 이미 대형 종합병원에서 전문의들의 이탈이 사실상 러쉬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오직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단 하나의 이유로 움직일 거다 그 정도의 현실 인식이라면 저는 이 의정 갈등은 절대 해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탈하는 이유는 물론 돈도 있죠. 그런데 사실 돈의 격차는 예전의 대학병원과 개인병원의 격차가 훨씬 더 컸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적은 편이고요.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당직이 안 돌아가는 문제, 그리고 탁과와 함께 일해야 하는데 특히 응급의학과의 경우입니다. 지금 응급실로만 지원이 또 집중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응급실은 혼자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진료가 사실상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미 붕괴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탈하는 경우가 크고요. 그리고 응급이나 중증 환자를 볼 때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송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이길 만큼의 보람이나 유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손을 대야지, 이게 외부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거기를 깎을 거다, 이런 식으로 비급여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순간, 그럼 급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 시스템도 다시 아마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이건 헌재에서도 이미 여러 번 논의가 된 거죠. 그것보다 더 문제는 앞으로 좋은 의료의 도입이 멈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전공의들을 비율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전공의는 사실 더더욱 전문의가 있고 중증 의료를 많이 보는 곳에서 더 많이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그냥 지역의료, 공공의료 경험해보는 건 좋습니다. 다만 지금 현 트레이닝 시스템상 그것만으로 필수과, 특히 중증, 응급을 보는 과는 수련이 사실상 거의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소아수술하는 분과 현황을 받아봤는데, 이게 2021년에 심평원에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곳이 없어서 제가 소아청소년 외과 의사회에 수기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전국에 소아 정형외과 전문으로 보시는 분 16분 계십니다. 소아신경외과 전문으로 보시는 분 8분입니다. 소아흉부외과 16분, 소아비뇨기과 전문으로 보시는 분 9분이었는데 이번에 한 분 사직하셔서 또 8분 됐다고 합니다. 이런 영역은 뭐 가수지망생 많이 뽑는다고 뭐 판소리 무형문화재 그냥 생기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역은 전문의가 많고 중증, 외상, 응급 모두 보는 곳에서 꾸준히 트레이닝을 받고 경험을 쌓다가 거기에 본인이 투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스스로 생겨야 가는 곳입니다.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나라 의료의 질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물론 가성비도 중요하고 전반적인 의료 중요합니다만 미래 국가의 진짜 의료의 수준은 이런 부분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패키지 하시면서 이제 수가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수가 이번에 7월 2일에 조규홍 장관님 주재로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추진하셨습니다. 이 자료 알고 계시죠? 그래서 태아 수술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태아 치료 5개 행위 올려주시고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하셨는데, 이번에 올린 수가에 해당하는 시술들 전국에 몇 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따로 조사해봤는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80% 정도 하는 병원에서 1년에 10개에서 15개 정도 합니다. 지금 이걸 올려줘 놓고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를 했다고 7월 2일에 이거를 발표하실 정도면 지금 산부인과가 망해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혹은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첫 번째는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필수 의료 패키지 말고요, 그것의 방안과 전문의 중점 병원에 제가 2가지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그 전문의 분들께서 이제 그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걸 뭐 그 의대 정원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의대 정원과 상관없이 이것은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사고의 부담 완화하고요. 그 다음에 당직 근무 완화도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공의의 그 수련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전공의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실력을 늘려야 되는 그 분야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의료계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가는 저희가 그 태아 관련해 가지고 그 얘기가 그 산부인과 수가 인상의 전부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먼저 검토한 것을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저희가 소아와 분만에 대해서는 수가 정상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심사평가원 강준구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장님은 의학을 배우셨던 분이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호흡기 감염에서 항생제 사용의 기준은 상기도냐 하기도냐다. 맞습니까? 그거는 부위별로 결정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이런 기준으로 필요한 병에도 삭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환자에게도 명백히 도움이 되는데 심평원 기준에 안 맞는 경우죠. 그래서 오죽하면 심평의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의 예고, 무수히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 건보 건전성이나 그리고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로 표현을 하거나 환자들에게 그에 대한 내역을 보내는 게 과연 맞다고 보십니까? 뭐 그러면 안 되고 저도 뭐 실제로 많이 삭감이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여러 가지 그 삭감 조정 기준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금 학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평가 기준은 앞으로는 공개가 될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아직까지는 공개가 안 돼서 사실 이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불신을 많이 조장했던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가 좀 어휘 자체가 오용됨으로써 의사 환자 사이의 신뢰도 많이 깬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학적 근거에 따라서 투명하게 고지하고 미리 그것도 공지를 하시고 그 기준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공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기준도 지금 바꾸지만 심사 내 지침도 지금 97개 정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펼쳐서 다 그 의학계 의견을 받아서 업데이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함께 힘써주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의학적인 결정을 폄하당하는 것이 사실 지금 이 모든 사태의 근원에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절대 동감하고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